최악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바로 당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실 수 있는 빵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이 4가지 습관만 지켜주시면 정말 공복혈당, 식후혈당 모두 다 평온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루코핏 서비스의 대표의사 양혁용입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현대인들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데 그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과도한 양의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잉여 칼로리가 우리 몸에 곳곳에 있는 피하 지방에 많이 쌓이다가 피하 지방이 다 가득 차고 나면 이 지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내장 지방 쪽에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뱃속은 무한대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뱃속에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바로 당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이제 탄수화물과 또 너무 정제된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 예를 들면 흰 빵, 흰 면, 흰 떡, 케이크 혹은 탕후루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 급격하게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당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우리 몸의 췌장에서 큰일 났다, 비상상태다 하면서 인슐린을 엄청나게 분비를 해냅니다. 이 췌장이 혹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은 급격하게 다시 떨어지게 되면서 췌장이 계속 혹사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췌장이 나 일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널브러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당뇨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먹고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게 현대인들의 당뇨 문제가 심각해진 핵심 원인이고요. 한 갓을 쓴 선비가 밥 한 3공기 정도 돼 보이는 고봉밥으로 쌓아두고 먹었고, 조선시대 때는 그게 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탄수화물 많이 먹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날씬하지 않냐, 정말 탄수화물이 원인이 맞나요? 저한테 한 환자분께 질문을 해주셔서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많은 탄수화물 양을 먹고 심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대인들은 그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이 당 조절을 우리 췌장이 다 열심히 일해서 조절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췌장이 일을 다 시키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나서 당을 바로바로 써주게 되면 췌장이 덜 혹사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고봉밥을 먹더라도 조선시대 때는 살이 덜 찌고 당뇨도 없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요즘에 정말 중년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30대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저희 2만 명의 회원분들 중에서 30대인 비율이 20-30%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당뇨는 이제 고령층의 분들만 이제 걸리는 거라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다면, 진짜 이제는 나이가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구나 라는 걸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년에 접어들수록,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될수록 더욱더 이 문제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 관리를 해 주셔야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이런 해외 영화를 보면 꼭 이렇게 토스트에다가 굉장히 영롱한 색깔의 과일 주스를 딱 두고 아침 혹은 브런치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최악의 아침 식사이고요. 그 이유는 빵도 문제이지만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만 하루 혈당의 시작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는 우리가 공복 시간이 가장 긴 때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최소 12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일 때 저희는 아침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탄수화물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돼요. 사실 탄수화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건 좋은 반응이거든요. 탄수화물에 잘 반응을 못하는 게 당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의 민감도가 이렇게 높아진 아침에 굉장히 흡수가 빠른 이런 흰빵을 드시게 되면 몸 안에 급격하게 당이 또 흡수가 되겠죠.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하늘 끝까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췌장이 또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인슐린을 엄청 많이 분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췌장 혹사시켰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대표적으로는 식곤증, 밥 먹고 졸림 증상, 아니면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11시 정도, 11시 반 정도만 되면 점심 먹기 전에 엄청나게 배가 고프신 분들 있으실 건데요. 그게 바로 아침에 이렇게 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아침을 전 안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먹고 어머니께서 밥 먹어라 하고 챙겨주시는데 빨리 학교 가야 된다 하고 학교를
갈 때 오히려 점심 먹기 전에 배가 안 고프고 어머니께서 이제 샌드위치를 싸주셔서 이 샌드위치를 먹고 간 날에는 오히려 점심 먹기 30분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게 아침에 빵과 같이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오르는 음식을 먹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들께도 아침에 이렇게 밀가루 흰 빵보다는 좀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빵을 드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잼입니다. 빵에 잼 발라 먹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미 혈당 폭탄인 흰 밀가루 빵에 그냥 설탕 뿌려서 먹는 겁니다. 우리 췌장아 혹사해라 힘들어라 라고 시키는 거라서 절대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제 빵, 떡, 면 이제 많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생기고 당뇨 관리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실 수 있는 빵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빵의 경우에는 통밀빵, 호밀빵 대체해 주시는 걸 일단 첫 번째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디저트류의 빵들도 있잖아요. 뭐 휘낭시에나 뭐 스콘이나 이런 디저트류의 빵도 드시고 싶을 텐데요. 이런 디저트류의 빵을 드시고 싶을 때는 인터넷에 저당 베이커리를 검색해서 드셔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직접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구매를 인터넷에서 하실 수 있는데 차전자피 가루로 만든 그런 식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는 굉장히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도 굉장히 많이 들고 빵과 같은 좀 바삭하지만 빵과 같은 식감으로 샌드위치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전자피 빵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서 빵과 함께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잼도 저당잼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똑같이 딸기잼인데 저당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빵에 발사믹 식초를 찍거나 이제 뿌려서 드시는 방식도 풍미를 더해주면서 또 식초다 보니까 식초가 가지는 고유한 그 혈당 조절 효과까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면 많이 먹잖아요. 라면을 굳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겉면을 선택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제 겉면은 그 기름이 많이 줄어든 그런 튀기지 않은 면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도 적어서 권장을 드립니다. 면 중에서 최악은 밀가루면인데요. 짜장면, 우동에 들어가는 이 흰 밀가루면은 저희 진짜 수천 명의 회원분들이 먹은 데이터를 봤는데 혈당이 200, 250까지 올라가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밀가루 면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좀 혈당 조절을 도울 수 없을까 정말 많은 이제 시도들을 저희 환자분들과도 했고 제 몸에도 생체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 밀가루 면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건 밀가루 면을 대체해서 드시도록 요즘에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메밀면, 미역면, 곤약면이 있습니다. 이제 메밀면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위 그람당 탄수화물의 양이 적어서 똑같은 부피를 드시더라도 혈당이 적게 오르고요. 곤약면은 사실상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이것도 배부르게 드셔도 혈당도 거의 안 오르고 칼로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역면은 이제 해조류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좀 다양한 색다른 식감으로 면을 드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라면을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먹으라고 하면 몰래 가셔서 끓여서 드실 거예요. 라면을 드시되 꼭 이것만 지켜주세요. 라면을 조리하실 때 계란을 꼭 넣어주시고요. 채소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요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해산물까지 조금 넣어서 하나의 요리로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계란 풀고 채소 썰고 잘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라면을 드시기 전에 삶은 계란을 2개 정도 드시고 라면을 드시면 이 미리 먹은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이 라면의 탄수화물의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정말 떡 좋아하시잖아요.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 밥 대용으로 먹기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떡이 정말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립니다. 정말 많이 올리고요. 그냥 혈당 폭탄이에요. 가래떡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래떡은 이 한 줄기에 밥이 한 공기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만들 때 이 밥을 굉장히 압축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부피에 2배가 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그 탄수화물은 백미이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가래떡 한 줄 드시면 혈당이 뭐 200
200, 250까지 올라가는 환자분들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떡을 드시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떡을 드시고 싶은 분들께 제가 좀 추천드리는 집에서 편하게 당뇨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트밀 찹쌀떡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오트밀이나 오트밀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풀어서 반죽을 해주세요. 두 번째, 치아씨드를 여기에 넣어 주시고요. 세 번째,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돌리면 됩니다. 그 뒤에 꺼내셔서 반죽을 해주시면 완성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순서는 이렇게 되고, 분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트밀 가루는 약 100g 정도에 두유나 우유는 200ml, 그리고 치아씨드는 한 큰술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뇨인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오트밀 찹쌀떡이 완성되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인분들 정말 간식 끊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간식 먹기만 하면 혈당이 오르고 뭘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당뇨인들도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울토마토, 아몬드,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올려서 먹기, 채소 스틱을 땅콩버터에 찍어 먹기, 그리고 삶은 계란까지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당뇨인분들도 드실 수 있는 간식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간식들은 정말 챙기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몇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딱 이 4가지 습관만 지켜주시면 정말 공복혈당, 식후혈당 모두 다 평온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야식 먹지 않기입니다. 오후 9시 좀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아직 다 사용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잠에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공복혈당이 스물스물 올라가서 120, 130 이렇게 올라가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을 밤늦은 시간이 아닌 오후 7시 전에 끝내주시는 게 다음날 공복혈당을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금지입니다. 탄수화물을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탄수화물 드시거나 아니면 탄수화물만 드시면 굉장히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바로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구성하실 때는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탄수화물 양을 적당량으로 조절하시고, 탄수화물에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해주시는 게 두 번째 습관입니다. 다음은 간헐적 단식인데요. 몸 안에서 계속 몸의 세포들이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달라고 할 때마다 음식을 넣어주게 되면, 음식을 넣지 않으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좀 에너지를 넣어줄 때, 그리고 넣어주지 않을 때를 좀 구분해 주셔야 하고요. 그게 바로 간헐적으로 밥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6시간 동안은 식사를 안 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해주시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은 우리 몸이 저장되어 있는 지방도 꺼내 쓰고 당을 넣어주지 않아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후 운동인데요. 밥 먹고 나면 왠지 몸이 이렇게 나른해지고 그냥 눕고 싶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최악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식후에 과격한 운동 절대 아니고요. 정말 간단하게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걸어주시거나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30번만 해주셔도 식후에 혈당 잡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바로 앉거나 눕기보다는 좀 일어나서 걸으시거나, 아니면 뭐 집안일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한다면 서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몸 안에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당을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습관과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주셔서 혈당 잘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먹었는데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무슨 일인가요? 범인은 그 소스가 또 설탕 범벅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실 때 식전에 드시면 혈당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파스타를 먹으러 가기 전에 저는 혈당이 30 정도밖에 안 오른 건강한 반응을 보였고, 친구는 똑같은 파스타였는데 7, 80 이상 올라가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니까요.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이 음식들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의외로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월남쌈입니다.
월남쌈 왠지 생각해보면 건강한 음식 같잖아요. 굉장히 다채로운 채소들도 많이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는 회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음식이에요. 월남쌈 많이 먹었는데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무슨 일인가요? 범인은 라이스페이퍼입니다. 굉장히 얇게 펼쳐진 밥이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이 흡수가 빠른 라이스페이퍼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월남쌈 드실 때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드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소스 찍어 드시잖아요. 그 소스가 또 설탕 범벅입니다. 월남쌈이 예상 못했지만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첫 번째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카레덮밥인데요. 이 강황 가루는 사실은 단백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카레덮밥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백미밥이 들어있죠. 당근과 감자가 들어있고 고기는 정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수화물의 탄수화물의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당근 채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채소여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미, 감자, 혈당 지수 높은 당근, 정말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정말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김밥인데요. 김밥은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 안에 역시나 다양한 종류의 채소도 들어가 있고 소고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굉장히 건강한 음식일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미밥이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70%를 넘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요. 두 번째, 김밥 드실 때 천천히 드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5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빨리 먹게 되면 또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 김밥은 굉장히 혈당을 의외로 많이 올리는 음식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이 음식들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먹지 말라고 하면 사실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드실 때 식전에 드시면 혈당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9 성분은 당뇨인분들의 혈당 조절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이 불포화 지방산이 식사하시기 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방이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소화 속도가 천천히 느리기 때문에 지방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이 탄수화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막아줍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오메가9 자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서 또 당뇨인분들이 혈당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니까 올리브유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인데요. 사실 계란은 혈당 안 올린다는 거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계란을 제가 굳이 항상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휴대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좀 삶고 그냥 들고 회사로 가서 만약에 점심에 부장님이 짜장면 먹자 하면 이제 또 먹기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짜장면 드시러 가기 전에 계란을 1개 혹은 2개 정도 드시고 10분 후에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똑같이 혈당을 굉장히 방어하고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파스타를 먹으러 가기 전에 훈제란을 2개 먹고 파스타를 먹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혈당이 30 정도밖에 안 오른 건강한 반응을 보였고 친구는 똑같은 파스타였는데 7, 80 이상 올라가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입니다. 이것도 역시 휴대하기가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아삭한 식감으로 방울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드시면 이 식이섬유 자체가 그물망 역할을 해줘서 또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 줍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기 전에 드셔주시면 혈당 방어 안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청 단백질이 포함된 단백질 음료 혹은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유청 단백질을 식사 전에 이렇게 빠르게 마시게 되면 인슐린이 조금 분비가 먼저 되는데요. 이 인슐린이 탄수화물만큼 많이 분비되는 건 아니라 적당량이 분비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미 분비된 이 적당량의 인슐린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당뇨인분들에게 혈당 조절 비법으로 소개가 되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음식들을 꼭 식전에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버터는 아니고 땅콩을 갈아서
만들어서 이제 버터와 같은 식감을 가졌다고 해서 땅콩 버터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땅콩 버터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5g, 지방이 50g 정도로 굉장히 단백질과 지방,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혈당 안정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땅콩 버터를 충분히 섭취를 하게 되면 갈색 지방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열량을 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땅콩 버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종종 활용하는 방법은 식전에 한 스푼씩 떠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좀 퍽퍽하다, 맛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땅콩 버터에 채소 스틱을 찍어서 드시는 겁니다. 샐러리나 파프리카를 땅콩 버터에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바삭한 식감과 땅콩 버터의 고소함을 같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사과도 있는데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땅콩 버터는 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총 2스푼 정도를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음식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안정화하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밥부터 퍼서 드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채소 반찬부터 먹고 고기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떠서 먹는 순서로 드신다는 거죠. 제가 이번 설날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글루코피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 센서를 제가 부착을 해드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떡국을 거꾸로 식사법으로 먹었고 다른 가족분들은 평소 드시던 대로 떡국을 먹었어요. 저는 반찬으로 있는 시금치를 먼저 먹고 떡국에 들어있는 지단을 먹은 다음에 소고기를 먹고 10분 정도 가족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떡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꾼 것만으로도 혈당이 140밖에 안 올라갔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안타깝게도 혈당이 180, 200, 240, 2배 이상 많이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만 지켜서 먹어도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딱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 두 번째는 금주,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지면서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당뇨의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것 그 자체로도 공복 혈당도 같이 떨어지는 걸 확실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손실을 일으키게 되고 내장 지방을 일으키면서 결론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평소에 만약에 음주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정말 술을 딱 한 달만 끊어보세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운동하라는 말씀드리면 벌써 이제 영상 끄시려고 할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숨이 차게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공복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는 계단을 좀 오르시면서 지하철을 타신다 하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이동하신다든지 생활 속에서 이 정도만 해주셔도 근육 운동을 통해서 공복 혈당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고요. 제가 작년 6월에 다이어트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챌린지를 시작하기 초반에는 제 공복 혈당이 100 초반, 한 105 정도 됐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숨이 차면서 다리 근력 운동을 쓸 수 있는 등산을 이제 매주 가는 걸 목표로 세웠고요. 8주간 제가 매주 등산을 갔는데 8주 후에는 제 공복 혈당이 90대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2달 만에 공복 혈당 10 떨어지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날씨가 조금 풀리고 등산을 하실 수 있다면 등산도 이렇게 매주 가주시면 공복 혈당 빠르게 낮추면서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굶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또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로 뺀 키로수만 해도 80kg입니다. 식단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딱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고 해도 많이 먹기가 어려워. 체중 감량이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딱히나 바꾼 거 없이 살이 쭉쭉 빠지네 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먹었던 식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루코핏 서비스의 대표이사 양혁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살이 찐 것 같으면 다시 조금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좀 굶으면 잘 빠졌던 살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 그런 경험들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굶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더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왜 이럴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대사량이란 우리 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렸을 때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잉여분의 칼로리가 다 살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1km를 걷더라도 똑같이 10분 동안 운동을 하더라도 쓰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또 더 살이 찌게 되고 잘 안 빠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안 나왔던 뱃살이 늘어나게 되는 경험도 하시게 됩니다. 살을 뺀다고 하면 죽어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단과 운동의 비율을 비교하자면 식단이 8할, 운동이 2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저희가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운동해봤자 2시간, 보통은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밖에 운동을 못하죠. 그리고 똑같은 1시간을 운동하더라도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300칼로리도 태우기가 어렵습니다. 300칼로리면 밥 한 공기거든요.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운동을 했지만 밥 한 공기도 못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치킨을 먹었다. 치킨 한 마리 다 먹으면 거의 2000칼로리가 되거든요. 그럼 운동을 7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정말 죽어라 하는 것보다는 치킨을 한 마리 다 드실 거를 건강하게 반마리만 드신다든지 좀 더 건강한 구운 닭으로 드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양을 조절하고 종류를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저는 식단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훨씬 더 핵심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로 뺀 키로수만 해도 80kg입니다. 워낙 이제 살이 쪘다 빠졌다 반복을 많이 해서 만년 다이어터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면 꼭 지키는 식단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저는 탄수화물을 안 먹지는 않고요. 평소에 먹던 양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에 굶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을 그만큼 늘려줍니다. 그래서 양을 엄청나게 확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오히려 단백질과 지방을 늘려주려고 하고요. 흔히 이제 그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 지방이 내 몸에 들어와서 지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을 극도로 줄이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마치 미꾸라지 그 추어탕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신인 거죠.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지방이 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걸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비정제 탄수화물로 바꿉니다. 그래서 흰밥 대신에 현미밥, 퀴노아 이런 것으로 대체하고 흰면, 밀가루면 대신에 메밀면으로 대체를 하고 흰빵은 호밀빵이나 통밀빵과 같이 비정제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지켜서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먹었던 식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밥의 경우에는 백미밥 대신에 현미나 퀴노아, 카모트 쌀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콩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잡곡밥을 만들어서 먹었고요. 이 반찬이 중요한데요. 반찬에도 한식은 굉장히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소라고 해도 채소가 버무려져 있는 경우에는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많거나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찬은 배제하고 조미되지 않은 채소 위주 시금치나 나물, 콩나물 이런 것들을 챙겨주고 고기류의 반찬을 많이 먹었고요. 계란말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라는데 웬 혈당이냐고요? 혈당 다이어트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인슐린은 비만 호르몬, 살찌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너무 과도한 양의 탄수화물, 밥이나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과도한 양의 인슐린이 이 당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다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 허벅지살, 팔뚝살로 다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체중 관리에 있어서 사실 핵심이고요.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양의 탄수화물은 줄이고 나한테 잘 맞는 탄수화물들을 혈당 체크를 해가면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제가 말씀드린 혈당 다이어트와 연관이 되는데요. 밥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 오래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 몸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꺼내 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음식을 드시면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지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었기 때문에 지방을 더 잘 못 태우고 더 많이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막는 게 식사를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종일 인슐린 분비가 될 거기 때문에 식사하는 시간을 딱 줄여서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면 이 시간 동안만 인슐린에 노출이 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인슐린이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복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딱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고 해도 많이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적당량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현대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간헐적 단식을 해왔습니다. 과거 선사시대 때 수렵 채집 생활을 했을 때, 사냥을 했을 때 보면 우리가 먹고 싶을 때 항상 먹을 수는 없었잖아요. 딱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사냥한 이후에 그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몸은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왠지 배고프고 허기지고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익숙해지시고 나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으실 겁니다. 딱히나 바꾼 거 없이 그냥 16시간 공복을 유지했더니 살이 쭉쭉 빠지네 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인드셋인데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사실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매일매일 그 체중계에 올라가서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체크하고 최대한 살이 좀 빨리 빠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조급한 마음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희가 살을 빼고 싶은 이유는 건강해지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강박을 가지고 왜 어제는 적게 먹었는데 도로 다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 거야,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팁들 하나씩 적용해 보시다 보면 서서히 체중이 건강하게 줄어들고 또 혈당도 건강하게 조절이 되는 걸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스로 옥죄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마인드셋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또 체중 감량 이후에도 꾸준하게 체중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